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그동안 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돼서 이와 관련된 흐름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상으로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통과된 것도 있고요. 정기국회 혹은 다시 임시국회로 이월된 것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득과 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범 이후에 창조경제나 경제민주화 등등의 단어를 우리가 꽤 많이 듣습니다. 그 득과 실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먼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돼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순환출자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것은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일감 몰아주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시장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던 대기업 계열의 SI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되었고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일부 우려가 미리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나타날 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이 강했는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계열 부품사라든지 계열사 내에서 계열사의 여러 가지 물량들을 굉장히 강하게 수주하고 있는 종목군들에게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근로기준법, 즉 고용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거기다가 이제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7월부터 8월 초반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진행하자, 그리고 이 안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빨리 체결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기국회까지 밀릴지 아니면 임시국회가 열려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될지 여부도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상황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기업 계열의 그 하청 업체들이 좀 부담감을 안고 지금 계열사, 부품사들이 좀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업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진행을 시켜봐서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열사 내에서 물량을 주고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단어의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기업 SI들이 왜 계열사의 물량을 수주하고 있냐면 통신보안과 관련된 기업의 비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열사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다른 업체에 가능하냐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부품사들인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네.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수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기의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와 2014년 전망까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 LED를 제외할 경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보였고 이것이 갤럭시 시리즈의 추가적인 판매 증가와 함께 계속적으로 상향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 만약에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덜 수주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저께 장중에 메신저로 돌았던 것처럼 실제로 삼성전기가 갤럭시와 관련된 물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로 밝혀진다면 네. 현재 엔화와 관련된 변동성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추정치는 틀린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면서 어저께 이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물량을 수주하지 않으면 다른 부품사로 대체가 가능한가? 이 부분도 또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데 과연 중소형사로 옮길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계열사 물량을 대량으로 수주하고 있는 해운사, 운송업체들 흐름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인터가 포스코와 관련된 철강 물량들을 대규모로 수주하고 있고 네. 한진그룹이나 동국제강그룹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 물량의 40%가 현대차의 CKD, 현대차 부품과 관련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은 현대글로비스의 이제 PR 밴드인데 평균치가 한 16배에서 17배 사이, 그리고 상단은 20배 정도, 하단은 뭐 12배에서 13배 정도인데 현재 이 종목이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 현대차에 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라고 하는, 기아차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40%의 물량을 수주하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익률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현대차 물량을 많이 뺏기게 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현대글로비스의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한가? 지금 현대기아차는 6배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15배 정도의 수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SI 쪽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업체는 SKCNC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KCNC의 사업 비중이 아직도 해외 부분보다는 국내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해외 비중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국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I 부분이나 OS 부분, 뭐 유통 부분 이런 쪽에서 2013년 정도에는 유통 부분에 전반적인 흐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SI가 여전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SI 쪽에서 과연 이 계열사 물량 수주를 줄였을 때 어떤 충격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 종목들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경제 민주화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득도 많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관련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투자 전략들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체크 포인트가 정부의 규제 의지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얼마나 피해를 받을까보다는 불확실성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갈까를 지금 시장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대기업 계열사들은 프리미엄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전략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했던 것을 조금은 깎아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는 아무래도 지지력이 나타나는 밸류 하단 정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이나 악재 반영 강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신규 매수라면 조금 더 뒤늦게 사는 전략. 네. 그리고 계열사에 기대지 않고 자체 사업에서 얼마나 이익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지금 이들 종목의 비중이 많다면 반등시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네. 신규 매수를 고려하셨다면 밸류에이션 하단 국면에서 수급의 전환 여부를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